클로드한테 이거 한번 시켜보세요. 네이버에서 자료 좀 긁어와줘. 10중 8구 이 화면을 보게 됩니다. 차단,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AI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사이트가 AI를 알아본 겁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시면 막히던 작업이 오늘 안에 뚫립니다. 정확히는 뚫는 게 아니라 막힐 이유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발 9년 하면서 크롤러를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만들었고 개인 프로젝트로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기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부 막혀서 죽었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셀레늄으로 하던 크롤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체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파이썬도 프록시도 캡차 우회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먼저 왜 막히는지부터 봅시다.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부르던 건 대부분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파이썬을 켜고 셀레늄을 깔고 크롬 드라이버 버전을 맞추고 브라우저를 새로 하나 띄웁니다. 문제는 이 새로 띄운 브라우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쓰던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방금 태어난 깡통 브라우저입니다. 로그인 기록이 없습니다. 쿠키도 없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인 흔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동화로 켜졌다는 표시가 브라우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한 줄이면 확인됩니다. 내비게이터 웹드라이버, 참 자동화로 켜진 브라우저입니다 라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면 크기, 설치된 폰트 목록, 그래픽 카드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 오디오 장치가 내는 미세한 수치까지 전부 지문처럼 수집됩니다. 진짜 사용자의 컴퓨터는 이 값들이 제각각 지저분합니다. 자동화 브라우저는 너무 깨끗합니다. 깨끗한 게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사이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방금 만들어진 브라우저가 로그인도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초당 10페이지씩 넘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요즘 사이트들은 페이지를 아예 안 보여줍니다. 빈 화면을 주거나 로그인 화면으로 튕겨내거나 캡차를 띄웁니다. 예전에는 이게 통했습니다. 2019년쯤에는 헤더 몇 줄만 고쳐도 잘 긁혔어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차단 기술은 회사가 돈을 받고 팝니다. 우회 기술은 개인이 취미로 만듭니다. 이 싸움은 애초에 안 됩니다. 차단 서비스를 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이 회사들 서버를 한번 거칩니다. 수십억 건의 접속을 보면서 사람과 봇의 차이를 계속 학습합니다. 내가 어제 짠 우회 코드는 그쪽에서는 이미 본 패턴입니다. 그러면 공식 API를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있으면 당연히 그게 낫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정작 필요한 항목은 빠져 있고 승인받는데 몇 주가 걸리고 호출수마다 돈을 받습니다. 카페 글 목록 하나 보려고 제휴 신청서를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삽질을 시작합니다. 헤더에 유저 에이전트를 박습니다. 막힙니다. 스텔스 플러그인을 깝니다. 이틀은 됩니다. 그리고 막힙니다. 프록시를 삽니다. 돈이 나가고 또 막힙니다. 헤드리스를 끄고 화면을 띄웁니다. 마우스를 랜덤하게 흔듭니다. 클릭 사이에 딜레이를 넣습니다. 코드가 200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사이트가 구조를 살짝 바꿉니다. 200줄이 통째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게 제일 사람 지치게 하는 부분입니다. 크롤러는 만들 때보다 살려둘 때 돈이 더 듭니다.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사이트가 바뀔 때마다 고쳐야 합니다. 주간 업무에 크롤러 점검이 들어가면 그게 진짜 비용입니다. 캡차는 더 심합니다. 요즘 캡차는 그림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체크박스 하나만 있는 화면 보셨죠? 그거 클릭 전에 이미 판정이 끝나 있습니다. 코드로 이걸 흉내내는 건 할 수는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인 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인데 사람인 척을 하려고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가 아니라 왜 굳이 새 브라우저를 띄우냐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는 이미 완벽한 브라우저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돼 있고 쿠키도 다 살아있고 몇 년치 사용 기록이 쌓여있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크롬 말입니다. 이 브라우저에는 진짜 흔적이 있습니다. 어제 본 페이지가 기록에 남아있고 자동 로그인이 걸려있고 확장 프로그램도 깔려 있습니다. 지문이 지저분하다는 뜻입니다. 사람 컴퓨터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크롬의 원격 디버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켜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방향은 맞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디버깅 포트로 새로 띄운 창은 기본 프로필을 안 물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또 깡통 브라우저가 됩니다.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똑같이 막혀요. 쓰던 프로필을 그대로 붙잡는 것. 이 한 끗이 결과를 가릅니다. 동작 순서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쓰던 브라우저를 붙잡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붙잡는 겁니다. 둘째, 클로드가 그 안에서 페이지를 엽니다. 셋째,
화면에 실제로 그려진 내용을 읽습니다. 소스 코드를 파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화면 기준으로 읽습니다. 넷째, 다음 페이지 버튼을 눌러 반복합니다. 다섯째, 모은 걸 표로 정리해 저장합니다. 이 5단계가 전부입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이 브라우저는 절대 안 막힙니다. 막힐 수가 없어요. 진짜 사용자 그 자체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바꿉니다. AI에게 새 브라우저를 주지 말고 내가 쓰던 브라우저를 그대로 넘깁니다. AI는 그 안에서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보이는 걸 그대로 읽어옵니다. 사이트가 보는 건 그냥 저입니다. 평소처럼 네이버를 보고 있는 저요. 이 구조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게 제가 만든 크롤링 스타터 킷입니다.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설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받아서 폴더에 넣고 클로드를 한번 껐다 켜면 끝입니다. 터미널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스킬 목록에 뜹니다. 이제부터는 명령만 하면 됩니다. 클로드가 알아서 이 스킬을 꺼냈습니다. 왼쪽은 기존 방식입니다. 클로드한테 네이버 카페 글을 긁어와 달라고 그냥 시켰습니다. 보시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접근이 차단되어 가져올 수 없습니다. AI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도구가 막힌 겁니다. 이제 오른쪽입니다. 스킬을 설치하고 똑같이 시킵니다. 명령어는 한 줄입니다. 이 카페 글 목록 정리해줘. 그러면 제 브라우저가 켜집니다. 제가 늘 쓰던 그 찬기입니다. 로그인은 이미 돼 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고 목록이 그대로 읽힙니다. 결과가 표로 정리돼 나옵니다. 10개, 20개가 아니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계속 읽습니다. 제목, 작성자, 날짜, 링크까지요. 차단 화면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속도도 사람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초당 10페이지를 때리지 않으니 사이트도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쇼핑몰 가격입니다. 상품 목록 페이지를 열고 이 목록 가격까지 정리해줘 이렇게만 시킵니다. 화면이 스크롤되면서 상품이 하나씩 읽힙니다. 이미지가 늦게 뜨는 페이지도 사람처럼 기다렸다가 읽습니다. 셀레늄으로 짜면 기다리는 코드만 30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과는 엑셀로 바로 저장됩니다. 상품명, 가격, 할인율, 재고까지요. 이걸 매일 아침 한 번씩 돌리면 그게 바로 가격 모니터링입니다. 세 번째는 반응 수집입니다. 내 제품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를 카페와 블로그에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약까지 시킵니다. 불만이 뭐가 제일 많은지, 칭찬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표로 정리해서 봤습니다. 수집과 분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예전 크롤러와 제일 다른 점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걸 다시 분석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지금은 읽는 놈이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표 구조가 바뀌어도 코드가 안 깨집니다. 기존 방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준비 시간, 예전에는 반나절입니다. 환경 만들고 드라이버 맞추는 시간이요. 지금은 2분입니다. 차단율, 예전에는 대부분 막힙니다. 지금은 로그인된 화면이면 그대로 봅니다. 유지 보수, 예전에는 사이트 바뀔 때마다 수정, 지금은 대부분 그냥 돌아갑니다. 필요한 지식, 예전에는 파이썬과 HTML, 지금은 한국어 문장 하나입니다. 사람이 보고 판단하듯이 화면을 보고 판단하니까요.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셀레늄 크롤러는 클래스 이름 하나만 바뀌어도 죽습니다. 이 방식은 화면이 좀 바뀌어도 그냥 알아서 찾습니다. 실전 팁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다 시키지 마세요. 먼저 한 페이지만 시켜보고 결과 모양을 확인한 다음에 늘리세요. 항목 이름을 미리 정해주면 더 좋습니다. 제목, 링크, 날짜 이렇게요. 둘째, 저장 형식을 지정하세요. 엑셀로 저장해달라고 하면 바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이 나옵니다. 셋째, 오래 걸리는 작업은 자리를 비울 때 돌리세요. 브라우저를 같이 쓰면 서로 방해합니다. 넷째, 중간에 로그인이 풀렸으면 그냥 창에서 다시 로그인하면 됩니다. 코드를 고칠 일이 없습니다. 다섯째, 결과가 이상하면 화면을 직접 보세요. 브라우저가 눈앞에 떠 있으니까 어디서 멈췄는지 바로 보입니다. 이게 예전 크롤러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검은 터미널에 로그만 뜨는 게 아니라 작업 과정이 그대로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 본 거니까요. 이게 되면 쓸 데가 많아집니다. 경쟁사 상세 페이지를 모읍니다. 쇼핑몰 가격을 매일 기록합니다. 카페 반응을 모아서 요약합니다. 채용 공고를 모아 조건을 비교합니다. 뉴스 기사를 주제별로 모읍니다. 내가 쓰는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매일 아침 요약해서 봤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조건별로 모읍니다. 중고거래 시세를 추적합니다. 논문이나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공기관 공고를 놓치지 않게 모읍니다. 전부 똑같은 방식입니다. 내 브라우저로 보고 그대로 정리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갑니다. 이건 뚫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볼 수 있는 화면을 손 대신 자동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로그인 없이 못 보는 자료는 이 방식으로도 못 봅니다. 그건 원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사이트 약관도 한 번은 보세요. 짧은 간격으로 계속 때리는 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보는 속도로 보면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도 몇 개 미리 답하겠습니다. 첫째, 제 로그인 정보가 어디로 갑니까?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아닙니다. 내 컴퓨터의 브라우저를 내가 여는 거고 쿠키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딘가로 계정을 넘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작업 중에 컴퓨터를 써도 되나요? 브라우저 창은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다른 창에서 하는 작업은 상관없습니다. 셋째, 맥에서만 되나요?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됩니다. 넷째, 코딩을 몰라도 되나요? 명령은 한국어로 하시면 됩니다. 결과 파일도 엑셀로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롤링이 죽은 게 아니라 가짜 브라우저를 쓰던 방식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브라우저를 그대로 씁니다. 셀레늄도 프록시도 캡차 우회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설치하고 한 줄 시키면 끝입니다. 제가 9년 동안 크롤러를 만들면서 제일 늦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차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차단당할 이유를 없애면 됩니다. 돌아보면 방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청만 던지면 됐고, 그 다음에는 브라우저를 띄워야 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흉내를 그만두는 게 답이 됐습니다. 진짜를 쓰면 되니까요. 스타터킷에는 설치 안내와 온보딩 영상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쓰시는 분도 오늘 안에 첫 결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스타터킷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막히던 그 작업부터 한번 시켜보세요. 그동안 왜 삽질했나 싶으실 겁니다. 댓글로 어떤 사이트에서 막히셨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